안녕하세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신지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수헵티스입니다. 네, 이수헵티스 자료는 지난 2024년 3월 27일에 발간을 했고요. 그때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희귀시장 공략이라는 제목으로 발간을 했고, 투자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희귀의약품 수출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서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고 계속해서 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설립된 1세대 바이오텍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업력이 좀 오래되었고 2006년에 클로티넵이라는 희귀의약품 출시를 했고 2012년에 에브서틴, 2014년에 파바가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2012년에 출시된 에브서틴 같은 경우에는 고셔병 치료제로 들어가는데요. 이 고셔병이 아마 다들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셔병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있는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데이즈라는 이 효소가 결핍된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 이 효소가 없게 되면 복합 지방질이 세포에 축적이 되면서 간, 폐, 심장 등의 기능이 좀 저하가 오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간 및 비장 비대증이나 혈소판 감소증, 빈혈 등의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 유전적인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평생 이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데이즈를 대체해 줄 수 있는 효소를 계속 맞아줘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 치료제가 이 고셔병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좀 나뉘게 되는데, 이 고셔병이 현재는 3종으로 좀 분리가 되고 있고 대부분의 환자가 1형 고셔병을 좀 앓고 있습니다. 90% 이상이고요. 그런데 이 고셔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국내 기준으로는 이렇게 3사에서 매출액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동사에서 추정하는 국내 시장 침투율 같은 경우에 동사의 에브서틴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고셔병 치료제라는 질환 자체가 왜 이렇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많이 없느냐, 이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인데요. 이 고셔병이 한 10만 명당 1명 정도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한 10,000명 정도의 환자가 있고 국내 기준으로도 그렇게 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이 약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개발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경쟁 강도가 약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이 고셔병 치료제가 원래는 이제 국내를 기반으로 매출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림 102번 도표를 봐주시면 출시 이후에 계속해서 좀 국내 기준으로 매출액이 발생을 하다가 2016년부터 해서 해외 매출액이 지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매출액이 좀 지속해서 증가를 하게 된 이유는 메나 지역에 진출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메나 지역이라고 하면은 중동이랑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란이나 알제리 향 매출액이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브서틴이라는 이 의약품 자체가 평생 맞아야 되는 거고 경쟁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메나 지역 시장을 안정적으로 좀 확보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해외 매출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에브서틴 매출액이 349억 원 정도를 차지를 했는데 2024년에도 꽤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좀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파브리병 치료제인 파바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파브리병도 어떻게 보면 고셔병과 유사하게 희귀 질환이고 체내에 있는 효소가 없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알파 갈락토시데이즈를 생성하는 유전자의 결함 때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초기에는 혈관 각각종이나 각막 혼탁이 나타날 수 있고
후기에는 신부전증, 뇌졸중 등 중대 질환이 좀 발병을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파브리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많이 없고, 그에 따라서 뭐 대체 효소 치료 요법이라던가 효소 활성 복원 등의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데, 대부분의 치료가 대체 효소 치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동사의 파바갈이 국내 기준으로 한 38% 정도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파브리병 치료제는 사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좀 매출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해외 매출액이 좀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이유는 에브서틴과 유사하게 2022년에 해외 진출을 했는데 러시아향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매출액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2023년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올해에도 17.8% 매출액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러시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만에 이 파바갈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다소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실적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흑전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이익 성장 구간에 좀 돌입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 29% 정도, 2025년에 25% 정도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은 꽤 높은 수준으로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이유는 이 바이오 의약품 특성상 원가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데, 이 회사가 오랫동안 이 약을 개발해 오면서 수율이 좀 개선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텍은 사실 이런 실적 성장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 반영분뿐만 아니라 R&D 파이프라인도 어떤 주가의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관심 깊게 봐주실 만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ISU203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리고 여기 ISU104는 항암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ISU203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전임 사항을 완료를 해서 파트너사의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그 파트너사를 좀 찾아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츠하이머는 다들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미국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0%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질환이고, 심지어는 이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지출되는 의료 비용이 그 사망 전 5년 의료 비용을 합산을 해보면 암 환자나 뭐 심장 질환 등의 어떤 이런 심각한 환자들보다 오히려 더 의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고,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켐비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장이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레켐비가 타겟하고 있는 물질 자체가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지표 물질인 A베타,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레켐비가 제거를 해줌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좀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작년에 좀 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 성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성장이 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알츠하이머 시장이 환자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조기 진단을 하면서 시장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물질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ISU203도 기존의 레켐비 같은 뭐 아밀로이드 베타 치료제랑은 좀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는 이 ISU203은 ASM이라는 물질을 타겟을 하는데, 이 ASM은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과발현이 되어 있고, 이 ASM이라는 효소가 세라마이드라는 물질을 누적을 시키게 되면서 염증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ASM 활성을 감소시키는 게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로서의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는 하는데, 그래서 이 ASM 저해제를 동사에서 개발을 한 것이고, 이 ASM 이니비터를 처리를 하게 되면 ASM의 그 액티비티가 감소를 하고
염증 유발 물질인 세라마이드 레벨도 감소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독성 물질인 타우도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염증 지표 물질인 액티브 아스트로사이트의 생성도 억제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쥐에서 실험을 해보았을 때 인지퇴화를 억제하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IS103은 라이선스 아웃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자체가 개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IS104는 허3라는 항원을 타겟을 하는 항암제인데요. 이 허3를 타겟하는 IS104는 기존의 임상 1상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급격하게 좀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면서 새로운 신규 모달리티로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첫 번째로 ADC 그리고 두 번째로는 CAR-NK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는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CAR-NK는 내부 역량을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 내부 역량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허3라는 항체가 허3라는 암 타겟이 얼마나 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ADC가 작년에 핫했던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ADC라는 거는 이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약자로 항체에다가 약물을 달아서 이 약물이 암세포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해서 효력을 높인 약물을 말하는데, 작년에 이제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ADC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ADC의 타겟 항원 중에서도 작년에 주로 딜이 많았던 것이 바로 허3입니다. 그래서 허3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사의 어떤 투자 포인트는 희귀의약품 수출 성장에 따른 계속된 어떤 성장세,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허3 항체의 R&D 모멘텀.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사의 목표 주가는 8,000원으로 제시를 해서 지난 3월 27일에 발간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